실제로 영유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와서 3학년부터 저랑 이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한 아이와 3학년까지 영어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 없었는데 3학년부터 저랑 시작해서 이 방법으로 공부한 아이가 6학년 때 어떤 모습이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쓰기만 반복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일부러 단어를 어릴 때부터 암기를 시키고 시험을 봤던 아이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단어량이 쌓여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한테 그것만 해주셔도 저는 학원을 안 다녀도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그거면 그 아이는 중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순서만 바꿔도 대입까지 해결되는 초등 영어 공부법의 저자이신 윤희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희연입니다. 저는 대입 영어 입시 지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동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많아야 한 3명 정도까지만 이제 양육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데 워낙 상담도 많이 하고 네. 아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눈빛에서 얘가 지금까지 학원을 얼마나 다녔는지가 보여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표정에서 얘는 학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다녀서 이미 지쳤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영유부터 시작을 했고 이미 영어 시험을 너무 많이 봤고 학원은 다 싫고 엄마도 싫고 공부도 싫고 그런 상태가 이미 2학년에 시작이 되면 사실 그 아이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바꿔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학습에 대한 동기를 모두 잃어버린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바뀌기가 좀 힘들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은데 또 기억이 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조금 빨리 오는 경우고 보통은 아이들이 4학년이나 5학년 때 많이 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마랑 갈등이 시작이 돼요. 엄마들은 그거를 사춘기가 왔다고 받아들이세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공부에 지친 건데 어머님들이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보통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중등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머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세요. 갑자기 중등 내신 대비 학원에 보내세요. 영어 중등 내신 대비 학원에 보내시면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뭘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기에 가서 빠른 경우는 고등 모의고사를 풀고요. 그리고 보통은 단어 암기를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한 2~3배씩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학업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까지도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였던 아이가 그때부터 정말 확실히 마음을 먹어요.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아니다. 네. 네, 선생님 정말 경각심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선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초등 영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기를 말씀드릴게요. 초등 3학년이요. 정말로요? 네. 초등 3학년 때 파닉스 알파벳 시작한다고요? 파닉스 알파벳은 사실 음원만 틀어놓고 유튜브만 틀어놓고 아이들 영어 콘텐츠 재미있게 노래 따라 부르거나 그것만 하게 해주셔도 사실 3학년 때까지 알파벳을 못 외우는 아이는 없어요. 굳이 영어 공부를 시키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습득을 하거든요. 그냥 재미있는 거 많이 보여주세요. 학업적으로 인풋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3학년인 거고 네. 뭐 그 전에는 영어라든지 영상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걸 전제하에 네, 제가 말하는 3학년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그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공부가 아니라 영어가 놀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국어 공부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3학년 때부터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면 우선은 한글 문장을 주거든요. 한글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읽고 오늘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길 위를 달려. 나는 길 위를 어제 달렸어. 이 2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나는 길 위를 달려와 나는 어제 길 위를 달렸어. 아이들 그거 구분 못해요. 문장을 만들려면 한글 문장에서 먼저 이 한글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구분을 해야
영어 문장에서 그죠. 현재랑 과거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그쵸. 있는데 한글 문장에서 현재랑 과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영어 동사를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요. 영어 공부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만 하느라고 한국어 기본기가 아무것도 안 된 채로 3학년이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1학년인데 영어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영어 안 하셔도 돼요. 국어 먼저 하세요. 국어가 더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국어는 그렇게 초등 저학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영어에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게 영어를 있죠. 먼저 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셔가지고 결국에는 국어 안 하고 영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 3학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순서만 바꿔도 대입까지 해결되는 초등 영어 공부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초등 영어 공부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정말 단계별로 순서로? 네, 다 나와 있어요. 1번으로 저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 4학년 때까지도 단어 암기 안 시키거든요. 4학년 때까지? 신기하죠? 영어 학원인데 4학년 때까지 단어 시험 안 보고 단어 암기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문장 만들어요. 진짜요? 네.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영어를. 파닉스, 음. 그리고 듣기, 그 다음에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바로 원서 읽기. 보통 한 8, 90%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런 해도 네, 순서로 영어를 하시는데 파닉스를 재미있게 한 2학년 후반 정도까지는 재미있게 그냥 파닉스로 놀이하듯이 음원도 많이 듣고 노래도 하고 그냥 발음도 따라 해보고 그 정도가 이제 충분하고요. 3학년부터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작이죠. 그런데 A4 용지 한 페이지 되는 이런 영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주 짧은 문장을 만들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장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제 구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공부를 3학년 전까지 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날 만들 문장을 제가 한글로 된 문장을 15개 줘요. 한글로 한글로 된 문장을 15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그 한글을 읽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분을 해서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는 바위를 밀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바위를 스펠링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전을 검색해요. 아, 이걸로 바위.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 패드로? 노트북을 갖고 네네.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에서 바위를 바위. 검색을 해서 이제 바위에 스펠링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당 단어가 한 4-5개씩은 들어있거든요. 그런 문장을 하루에 15개씩 영작을 하다 보면 단어를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요. 단어를 찾아보고 써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서 이거 틀렸네? 체크해주면 틀린 문장을 또 한 번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쓰기만 반복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일부러 단어를 어릴 때부터 암기를 시키고 시험을 봤던 아이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단어량이 쌓여 있어요. 우선 초등에서 꼭 피해야 되는 영어 공부법은 3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너무 숙제를 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이미 주 3회를 갔다 왔어요. 주 3회를 한 2시간씩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숙제 분량이 또 3시간이에요. 그럼 아이는 주 3회 공부에 집에 와서 또 영어 공부에 3시간씩을 혼자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 숙제는 엄마의 도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숙제가 너무 분량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 숙제로 내주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 숙제이기도 하지만 엄마 숙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랑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아이한테 영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이제 계속 쌓여가거든요. 집에 와서 숙제를 2시간 이상씩 하는 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학년에 영어 기초가 점검이 안 된 아이들이 90%가량이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시고 제가 이 아이는 지금 영어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고요. 지금 빨리 중등 문법 해야 되고 중등 내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의 기초 불규칙 동사의 동사 변화도 아직 못 외운 아이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도 못하는 아이고 영어의 기초가 아무것도 점검이 안 된 아이에게 더 어렵고 무거운 걸 위에 올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가서 공부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는 교재를 보여드리잖아요. 명사, 형용사, 대명사,
뭐 그런, 비동사 이런 일반 거 동사. 나와 있는 아주 쉬운 제가 쓰는 교재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고 우리 애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라고 하세요. 아이도 그 문제집 처음 보잖아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애들 그렇게 말해요. 다. 그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제 시험이 엄청 나아요.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한 번 본 적 있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설명해버리면 안 되고. 그럼요. 모르는 거죠. 그냥 본 적이 있는 거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정말로 알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꼭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걸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중학교 가서 공부해요. 중등 때 피해야 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등에 조금 촉박하긴 해요. 네. 왜냐면은 중등에서 미리 고등을 점검을 안 하면 고등에서 닥쳐서 고1 때 전국 모의고사를 처음 치렀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내신 영어에서 한 85점 정도? 그 정도 실력이 나오거나 아니면 85점 정도라는 거는 가끔 90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영어 점수를 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첫 모의고사를 보면요 60점이 나와요.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겠네요. 네. 나 영어 이 정도로 못하지 않았는데? 내 점수 왜 이러지? 그리고 어머님들도 중학교 때 이 정도 하니까 고등 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고1에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에 무조건 고등학교 영어를 시작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에서 꼭 점검했어야 할 기초가 점검이 안 된 채로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거의 80~90%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을 했더라도 초등에서 점검했어야 할 영어의 기초가 점검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고등 영어 단어 외우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도 단계가 있거든요. 네. 기초 단어를 먼저 외워야 돼요. 그 기초 단어가 쌓인 위에 고등 단어를 올려야지 기초 단어가 없는 채로 고등 단어를 위에 외워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고등 가서 어차피 해석을 못 해요. 그렇겠네요.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중3이니까 나는 고2일 걸 해야 돼. 네, 고2, 그 정도 레벨의 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의 실력을 펼쳐보면 사실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에 했어야 될 기초 단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이랑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11문장인데요. 전부 동사가 다 쿡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 고학년에 저한테 오는 아이들을 우선은 AR 지수 테스트를 봐요. 그 그걸 테스트를 보는데 AR 지수 테스트에서요. 4점 후반 5점대가 나와도 이 테스트에서 반도 못 맞춘 학생이 한 95% 정도 돼요. 이 테스트가요? 네. 와, 부모님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동사는 쿡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시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글 어미를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를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쓸 수 있어야 문장도 쓸 수 있고 스피킹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거를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막히죠. 어려워지죠. 실제로 영유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와서 3학년부터 저랑 이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한 아이와 3학년까지 영어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 없었는데 3학년부터 저랑 시작해서 이 방법으로 공부한 아이가 6학년 때 어떤 모습이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천지 차이예요. 3학년까지 이미 영어 공부에 지쳤다가 온 아이는 제가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영어에서 약간 자신감도 있고 다른 말로 거만함도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는 대로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가 싫어요. 어머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AR 지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왔을 때 영유부터 시작해서 3학년에 시작한 아이도 AR 테스트를 보고 시작했고요. 네. 3학년에 아예 처음 와서 저랑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아이는 AR 테스트를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영어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테스트를 보지도 못하고 시작했는데 AR에서 가장 낮은 0.8에서 0.5 정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5학년 말이 되었을 때 AR 테스트를 본 아이가 5.5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랑 3학년에 시작해서 5학년 말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3점 후반 정도가 나왔어요. 드라마틱한 성장은 오히려 3학년에 시작한 아이한테서 신기하지. 나왔어요.
문장력이라든지 글쓰기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팁을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한글로 된 문장이 중요해요. 우선은 한국어 실력이 중요하고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좋아요. 나는 달린다. 엄마는 요리한다. 단어가 한두 개밖에 없는 문장이라도 좋으니 그거를 시제별로요. 오늘은 현재의 문장만. 한국어 문장 현재로 15개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잔다. 뭐 아빠는 운전한다. 그렇게 딱 2단어씩만 넣으셔서 한 10문장에서 15문장 정도? 그리고 그거를 아이랑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네요. 네. 그 다음 날은 그 문장을 그대로 과거로만 바꿔주세요. 나는 잤다. 자, 나는 나는 운전했다. 운전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엔요. 나는 운전하는 중이다. 나는 요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운전하는 중이었다. 요리하는 중이었다. 시제별로 자기가 알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자기가 찾아보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비싼 학원도 필요 없고 과외도 필요 없고 아이들 하루에 2-3시간씩 단어 암기하고 숙제하느라고 지치지 않아도 되고요. 하루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들이 단어 찾는데 시간이 아. 오래 걸려요. 그런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사전 찾는 연습은요. 어느 학원에서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전을